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의 2단원입니다. 제가 지난 1단원 마지막에서 어떤 단원을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이 단원을 제가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신론적 장애를 곁들인 이 내용으로서 진행되는 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30분 이내에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이 되는 그런 강의로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의 네이버 TV 채널과 유튜브 채널의 동시 업로드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적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가 네이버 TV를 2020년 6월 1일부터 이제 약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수학과 관련된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었고, 수학 교육도 이제 최근에 올리기 시작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겸한 이제 네이버 TV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소개가 될 것 같네요. 저는 현재 단국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으로서 수학교육학과를 전공하고 있고요. 수학교육 중에서도 수학적 의사소통, 그중 수학 쓰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팀 교육과 인공지능에 관련한 내용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CT, 컴퓨테이션 띵킹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좀 PPT다운 좀 내용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삼성 노트를 이제 쓰고 있었고, 저는 이제 갤럭시 탭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후원을 받은 거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저 혼자 웃고 있겠죠? 후원을 받은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직접 돈으로 사고, 제가 직접 컨텐츠를 짜기 위해서 이 패드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 PPT를 만들어서 PDF로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정리할 때 좀 더 깔끔하게 보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2단원부터는 이렇게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복소수의 개념, 바로 연산, 그전에도 정의입니다. 정의. 항상 우리는 무언가의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알기 위해서 정의가 등장합니다. 그 정의를 살펴볼게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x제곱이 1이 되는 x값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에서 x는 우리 어떻게 계산했었죠? 맞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렇게 제곱근의 형태를 붙이는데, 이 형태를 우리는 이제 양의 제곱근 그리고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언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과 제곱근 뭐와는 전혀 다릅니다. 제곱근 1과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그리고 1의 제곱근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곱근 1은 그냥 1입니다. 그렇지만 양의 제곱근은 1인데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면, 네,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럼 x는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이 근 안에 있는 이 수 자체가 과연 음수가 됐느냐?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에서 음수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곱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능케 하겠습니다. 근데 가능케 하려면 어떤 조건이
붙겠죠. 어떤 조건이 붙을 텐데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이제 저는 읽겠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읽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기호로. 기호로 나타내려면 무언가의 특정한 용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걸 알아요. 실수까지를 했을 때 실수를 우리는 어떤 거라고 했냐면 지금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영어가 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 따져보면 real number라고 합니다. 실수를 real number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실수의 반대말을 찾아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수학을 할 때 한국어가 먼저 나와서 이제 반대말을 찾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가 먼저 이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real number를 가지고 반대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반대말을 찾을 때 어떻게 그럼 찾느냐? real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허상이 생각하죠. 허상. 실제와 허상.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imagina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maginary number이라고 해서 이를 번역하면 허수가 됩니다. 허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영어에서 앞글자를 딴 i를 가지고 뭐라고 할 거냐면 허수의 단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수의 단위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했을 때 imaginary unit이라고 이야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i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이렇게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겠다. 이제 좀 보이시죠? x제곱이 1일 때를 생각해봤는데 x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해보고 x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x를 찾아라? x를 찾으려고 봤더니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는 없었으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를 정의하는데 그 새로운 정의는 i에서 시작했다. 그 i가 시작된 계기는 real number와 반대의 용어로서 imaginary number를 사용했고 imaginary number를 앞글자를 땄을 때 i를 허수 단위 imaginary unit이라고 나타냈고 이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다. 예,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수의 체계를 정리해 봐야 됩니다. 수의 체계. 중학교 때까지는 실수를 했었기 때문에 금방금방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자연수를 언급합니다. 자연수. 죄송합니다. 양의 정수죠. 저 지금 생각 없이 쓰다가 음의 정 하고서 말았던 것 같은데. 예, 자연수와 음의 정수를 가지고서 뭐라고 했다고요? 네, 정수라고 했는데 자연수와 음의 정수 사이에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네, 0이 존재한다. 이 0은 굉장히 늦게 발견됐습니다. 다른 수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어나가 보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리수라 정의를 했습니다. 범위를 얘기한 거예요. 범위를. 그리고 나서 유리수는 무리수와 또 연결을 해서 실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가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가 됐을 겁니다. 자연수 뭐라고 했었죠? 네, 양의 정수니까 뭐 1, 2, 3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충분히 초등학교 때부터 접해봤던 수가 이겁니다.
음의 정수는요. 네, 음의 부호라고 하는 마이너스의 기호를 붙여서 양의 정수와의 결합 형태를 음의 정수라고 했습니다. 이를 0과 합했을 때 무엇이 된다? 네, 정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어떤 형태였냐면 소수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수. 근데 이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그 소수가 아닙니다. 뭐 소수점이 존재하는 소수를 얘기해요. 그랬을 때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뉘었었고 이 무한소수에서 순환하는 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소수를 같이 묶어서 이 부분이 유리수 범위에 있었고 순환하지 않는 소수는 네, 무리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소수를 의미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 다음 실수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죠.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양수가 되는 건 오케이. 근데 음수가 되는 경우를 봐가지고 나타낸 것이 있었기 때문에 허수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요. 이 허수를 결합해서 이제 우리는 복소수라고 하는 굉장히 큰 범위의 수의 체계를 갖는다. 복소수 이후에 나오는 수는 없다고 현재는 밝혀 있지만 예전에 제가 했었을 때는 복소수보다도 더 큰 범위의 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을 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치만 어쨌든 그 둘이는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둘은 동형이었고 그 동형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서 막 어떻게 했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상태로는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떤 건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어요. 제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수학이라는 분야도 굉장히 좀 신선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이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나름의 기준으로서도요. 자, 이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실수, 허수, 복소수 이 세 가지를 이제 정의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정리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복소수의 형태를 먼저 묻겠습니다. 복소수의 형태. 아까 이제 수의 체계에서 봤을 때 실수와 허수를 가지고서 묶어서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었죠. 이것을 정리해보면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의 결합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결합 형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리수와 무리수를 결합했을 때 실수 형태가 되는 것처럼 실수와 허수를 결합했을 때 복소수가 된다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 형태를 보면 형태는 이렇습니다. a 플러스 b 루트 m 이 범위에서 어떻게 줬냐면 a와 b는 유리수였고요. m은 양수였습니다. 물론 0도 돼요. 0도 되는데 0 이상의 양수라고 할까요? 이렇게 쓰는 것도 이상하죠? 이렇게 할게요. 0을 포함한 양수. 이게 여러분들께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 루트 m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구분을 짓는 거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유리수죠? 예, 유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서
m은 0보다 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리수가 돼요. 근데 이때 무리수는 유리수 범위가 없는 거니까 이것을 순무리수라고 저는 이름을 따로 붙입니다. 이걸 왜 붙이냐? 뭐 붙이는 이유가 뭐 있지 않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순무리수를 붙이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실수, 허수, 복소수에서도 용어가 똑같기 때문인데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이 순자를 붙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 이제 0이 아니고 n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실수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실수의 범위는 뭐 무리수가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상 유리수랑 무리수랑의 어떤 범위를 놓고 보면 무리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하고는 해요. 자, 근데 이제 실수, 허수, 복소수 이 형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렇게 쓰겠다라고 얘기한 것과 좀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a 플러스 bi가 되는데요. 이때 a와 b는 실수가 되고 i는 항상 언급해줘야 됩니다. 허수 단위입니다. 네, 허수 단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 거니까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이건 실수예요. 그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이때 우리는 이제 허수는 허수인데 실수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을 순허수라고 저는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허수. 예. 근데 아마 제가 지금 교재를 보고 나서 이제 든 생각이 순허수라는 용어가 등장하진 않는 것 같아요. 개정교육 과정이 되면서 순허수라는 이야기를 붙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붙일래요. 꿋꿋이 붙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거에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 다 0이 아니면 복소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실수, 허수, 복소수는 유리수, 무리수, 실수의 형태와 좀 비슷하다. 단, 범위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언급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언급해야겠네요. 제가 지금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이 부분, 이 색깔,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라고 할게요. A를 실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수 부분. 영어로 굳이 쓰면 real part라고 합니다. real part. 그리고 뒤에 이것을 제가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bi라고 하는 부분. 근데 i를 포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b만 해당되는데요. 이때의 b는 우리가 또 색깔이 이렇게 되니까 좀 그렇네요. 이렇게 끌어올게요.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허수 부분. 그래서 imaginary part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복소수라는 내용을 이제 어떻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아셨으리라 믿고 다음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내용은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살펴볼게요. 이거 살펴보고 뒤에 시간이 남으면 한 가지를 더 언급하겠습니다. 복소수로만 오늘은 마칠게요. 물론 더 남았습니다. 복소수를 하더라도. 그렇지만 저는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목표는 여기까지였는데 뒤에 남으면 한 개를 더 하겠습니다. 일단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니까 두 복소수를 언급해야겠죠. 이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호를 하나 만드는데
기호는 우리가 이제 Z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Z. 근데 복소수가 두 개니까 이 복소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Z1, Z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Z1, Z2라고 일단 이름을 붙일게요. 뭐 몇 개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이제 Z1, 2, 3, 4까지는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A 플러스 BI라고 하나 할 거고요. Z2는 C 플러스 DI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Z1과 Z2가 같다고 하네요? 그럼 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볼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는 서로 어떻다? 네,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A와 C는 같아요. 그리고 B와 D는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을 붙일 겁니다. 왜?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이런 얘기가 또 되는데 두 실수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수는 우리가 이제 리얼이었으니까 이제 R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실수는 이렇게 쓰죠? 이거 실수죠? 물론 이제 무리수라고 해도 됩니다. 무리수가 되는데 실수라고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무리수가 곧 이제 실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 범위가 더 크죠? 그러니까 무리수는 실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R1과 R2가 같으니까 A 플러스 B 루트 M과 C 플러스 D 루트 N이 같다라고 하는 거고 이 같다라고 하는 것의 조건은 M과 N이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같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묶어진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우리는 무슨 일을 벌이냐면 이항합니다. 무엇 이꼴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루트 M 더하기를 빼기로 바뀌겠죠? C 플러스 D 루트 N 이렇게 해서 0을 만듭니다.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A-C 실수는 실수끼리 묶고 B-D를 하는데 이때 제가 위에다 써놨죠? M 이퀄 N 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이렇게 쓰면 결과적으로 A-C 이거 0 돼야 되죠? B-D 0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M과 N은 같다는 조건에 대해서 두 번째 조건을 성립했을 때 A는 C가 되고 B는 D가 됩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위에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I는 뭐니까? 네, 루트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이항해보면 A-C 더하기 B-D의 루트 마이너스 1 이걸 I라고 한 거죠. 이거는 0입니다. 그래서 A-C, B-D가 각각 0이면 되니까 A는 C고 B는 D여야 부복소수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결론이 되셨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24분이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나가곤 싶지만 여러분들께서 24분 동안, 25분 동안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뭐 더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어떤 영상도 보시겠죠? 그런 영상들 있으면 스트레칭을 하시고 공부를 다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의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깔끔해졌죠. 이 PPT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해졌고 제가 사실 이 소속감을 밝힌 바람에 좀 괜찮겠죠? 근데 어차피 제가 이거를 만든 거라서 PPT에
저작권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이걸 교육적으로 활용을 하는 입장이고, 또 여러분께 수학이라는 교과목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또 촬영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는 5개인데 너무 많죠.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켤레복소수를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사칙 연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계산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시간은 될 것 같지만 그 뒤에 이어서 할 수 있다면 음수의 제곱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복소수에 대한 내용은 아마 2번째까지 제시하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